안녕하십니까. 네. 이해란 TV를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 정 기자님을 만나가지고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간 만나본 지 한 몇 주간 됐네요. 네, 술을 마시고 김 선생님은 네. 일부러 피하게 돼요. 아, 왜 그럽니까? 김 선생님이 워낙 술독인데 네. 저 같은 술독이 또 곁에 합쳐지면 이건 그냥 술 호수가 될 것 같아서. 아, 90도 참 연락이 되네. 마지막에 내가 술을 이제 맞아 추동만 들자고 되는데, 그건 그렇고 북한 군대가 원래 12월 1일 날부터 새학년도 동계훈련 기간 아닙니까? 네. 지금 북한 군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기간에 우리가 방전할 당시에는 이제 절반 이상이 뭐 이제 건설에 네. 동원되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일반 보병병종이죠. 네. 일반 병종이라고 보병이나 그다음에 대다수 기계화 부대들도 네. 올해 동계훈련이 없습니다. 야. 예, 그 동계훈련이 없는 건 맞고, 그런데 그럼에도 동계훈련을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닙니다. 이 99여단이라고 이번에 새로 네. 99사단이라고 새로 나왔죠. 네. 이게 이 북한 열병식 올해 구구절 열병식에서 새로 나온 사단인데 이게 워낙 91 저격여단입니다. 아, 예. 91 저격여단을 99사단으로, 그러니까 병력을 4단 규모로. 아, 여단을 4단 규모로 올렸네요. 네. 그래 이렇게 99사단, 예, 그다음에 11군단 일부 병력, 11군단은 그 지금 온수 그러니까 양덕 온천지구에 네. 건설에 동원됐으니까 기본 폭파수들, 통신병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아. 예. 그리고 43 고경보병여단, 특수여단들 아닙니까? 특수여단들만 다 지금 골라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삼지연하고 그다음 이 단천발전소에 동원됐던 네. 호위총국 부대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아, 다 예, 철수시켰어요? 호위총국만은 정상대로 동계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아마 그러니까 김정은 경호와 관련돼서 네. 그 부대들은 동계훈련을 무조건 해야 된다 해서 호위총국만 지금 다 빼냈다는 거죠. 아니, 저는 지난 기간에 뭐 우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북한과 이제 뭐 평화 통일 썰을 벌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이 혹시도 뭐 남북한이 다 평화로 가는데 뭐 싸움할 필요가 없으니까 군사 훈련을 하지 않겠나 했는데 특수부대들만은 훈련을 하네요. 특수부대들이 훈련은 네. 매우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군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가. 일반 병종은요 아직 군복을 그러니까 12월 2일 네. 12월 2일 이때에 일반 병종들 그 보병들 군복 지급이 끝났습니다. 아, 예. 겨울 군복이죠. 네. 그러니까 북한은 애초 이 고산지대부터 일반 이 낮은 지역, 이 항해도 지대까지 순차적으로 군복을 그렇죠. 네. 이렇게 보급하는데 이 고산지대 군복 지급 날짜는 9월 20일입니다. 아, 예. 9월 20일부터 마지막 10월 20일이면 이 항해도 일대의 군인들까지 한 달 동안에 걸쳐 진행하네요. 예, 군복을 갈아입는데 이 양강도 고산지대에 있는 이 군부대들 9군단, 12군단 일반 병사들이 12월 2일까지 군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새 군복을. 그 원인이 뭡니까? 생산을 못하니까. 생산을 못해서. 그래서 그러면 아직도 이 추운데 여름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쌓아놓았던 그 낡은 거. 누더기 군복이라고 하는데 이젠 군복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니까 북한도 이 비밀리에 그걸 합니다. 이 군복을 이렇게 깔아서 그 전화 좀 꺼주십시오.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군복을 제대로 생산을 못하니까 이 군복 이 재질을 전화에 괜히 신경 쓰이네. 죄송합니다. 예, 그 국경경비대만은 10월 20일까지 군복을 몽땅 공급을 했습니다. 국경경비대는 국경에서 다 보이는 부대니까. 예. 그런데 그 외의 부대들은 군복을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북한도 늘 이게 법 간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군복 날짜를 어긴다는 거, 겨울 군복이나 여름 군복을
제때 공급 못 한다는 걸 아니까 지난해 입었던 군복을 예비 군복으로 다 놔둔다는 거죠. 근데 이거 겨울철 한 해를 입은 군복은 그냥 다 누대기입니다. 아, 그렇죠. 색깔이 다 낡고 네. 워낙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군인들이 10월 20일부터 다 지난해 그 있던 그 누대기가 된 군복 그런 군복을 걸치고 있었고 국경 경비대만은 군복을 그러니까 춘추내이라고 안에 그러니까 세수수건 비슷하죠. 네. 그 속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세수수건 같은 그런 실 같은 게 있어서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내이 한 벌에다 그 다음에 겨울 피복 이 동복을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동화 한 컬레 그 다음에 면양말 한 컬레하고 그 다음에 이 겨울 신발 발사계라고 하죠. 네, 발사계. 이 발사계 면천으로 된 거 이거 2개씩 줬다고 하는데 이 또 발사계도 도둑질이 너무 심해서 1개씩밖에 공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발사계가 이 민간에 나가면 이게 다시 세탁돼서 이 갓난아이들이 어린이들의 기저귀로 이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여성들이 생리대로 네.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 2개씩 주면 다 훔친다고 이젠 하나씩만 주고 그걸 이렇게 뭐 주말 같은 때에 빨아서 뭐 그냥 잠깐 말려서 신으라고 한 벌은 워낙 2벌 그때 그쵸, 교대를 교대로 쓰다가 하는데 네. 그러니까 딱 한 벌밖에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한테는 뭐 보병들한테는 뭐만 주었는가 하면 군대 장갑이라고 이 손가락 두 예. 개가 나오는 거, 이 총을 쏠 수 있게 만든 그 군대 장갑하고 발사계, 그 다음에 면양말 한 컬레씩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복이나 모자, 혁띠, 신발 이런 건 하나도 못 줬다. 그래 지난해 걸 그냥 입고 있다. 그러다가 10월 2일이면 정말 북한이 엄청 춥죠. 예, 그때 군복이 모두 내려와서 아마 12월 10일까지는 다 공급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양말 한 컬레 가지고 어떻게 한겨울을 난다는 겁니까? 그것도 뭐 화학섬유가 섞인 것도 아니고 순수 면양말이게 되면 그 군대들이 그거 신고서라니 온종일 뛰어다니는데 그게 뭐 며칠 가겠어요. 그러니까 발사계가 좀 오래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사계를 씻어서 말리는 사이에 면양말을 신으라. 땜때기. 예. 뭐 여성들은 여성 군인들은 발사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신 한 달에 양말 5컬레씩 네,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면양말 5컬레라는 게 북한은 워낙 길을 걷는 데가 많고 그렇죠. 도로가 험하니까 네, 이 면양말 5개면 뭐 다 빵꾸 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말 한 컬레 가지고 막 뛰지지 않아서 지루할 정도로 신지 않아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니지 자동차 타고 다니지 승용차 타고 다니지 하니까 양말이 안 뛰지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차 탄다는 게 없고 저 하루 100님은 100님, 200님은 200님 군대들은 그거 지고 총 메고 계속 뛰다니까 하루에 한 컬레도 모자랄 거예요. 사실은. 네, 지금은 또 중국 면양말이 이런 중국에서 면실을 많이 가려다가 면양말을 생산하니까 기존의 나일론 양말도 뭐 열흘도 못 갔는데 그쵸. 이 면양말이라는 건 그냥 그쵸. 이틀이면 네. 다 펑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군인들도 보면 양말을 다 이렇게 덕지덕지 끼고서 신고 다닌다. 예, 그 여성 군인들의 생활이 참 처참하다. 그 화장품도 나오는 게 없다. 기존에 뭐 선크림이 있죠. 그렇죠. 이 자외선 차단 네. 크림이라고 이걸 여성들한테 내주던 게인데 이것도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나온다. 그 한 통을 가지고 6개월 쓰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된다. 그 외에는 다른 일체 그저 세수비누하고 칫솔밖에 공급되는 게 없다. 그 다른 화장품 같은 건 없다. 그리고 뭐 일반 병사들은 화장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소대장 이상이 돼야 조금은 사장이 허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날 인민군대가 참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 이겨낼지 참 답답하네요. 근데 먹는 건 지금 어떻게 공급하니까 후방공급사업은?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예. 이번에 이 11월 28일부터 이 30일 사이에 네. 김정은이 몰래 삼지연에 왔습니다. 2일, 3일 동안에. 예, 그러니까 이
평양 만포 해산행을 타고 만포선으로 해서 그렇죠. 있었다니까. 우리 삼지연 왕덕역에 차를 세우고 승용차를 타고 그 삼지연까지 갔습니다. 삼지연까지 갔는데 지금 삼지연 건설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맞아요. 영하 30도씩만 내려갔으니까 그 하는 수 없이 건설을 네. 중단했다는 거죠. 다만 지금 그 추위가 덜한 그 해산 쪽으로 철길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아마 김정은이 이 양강도를 찾은 거 11월 28일에 양강도를 찾았던 거 이건 지금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론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건설이 다 중단되고 그러니까 뭘 내보낼 게 없었겠죠. 근데 뭐 그 전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11월 17일이죠. 네. 11월 17일에 그 해산부터 삼지연 사이 구간에서 이게 지금 이 철길을 다 놓았는데 네. 김정은이 올해 이 철길을 돌아보면서 이 로반 공사가 잘 되지 않았다. 차가 많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로반 공사를 다시 해라 해서 지금 이 철길을 다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반을 다진다고 하는데 이게 참 북한 사람들 막 애를 먹는 게 이런 거죠. 철길이라는 게 금방 놓으면 로반이 잘 안 다져서 그쵸. 열차가 속도를 네. 천천히 줄이면서 계속 달립니다. 그래 한 2, 3년 되면 자동으로 로반이 다 다져지게 됐거든요. 눈 비 맞고 예. 기차 지나다니면 다져지는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철길이 완성되는데 이거 땅끝번에 로반을 다 이 완전히 완성하라 하니까 중장비도 없이 어떻게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통나무 이렇게 통나무에다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를 딴다는 거죠. 각잘로. 그래서 둘이서 이 네, 통나무를 맞아요.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들어서 절구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옛날에 예. 이 뭐 한반도에서 기계 없을 땐 농촌에 집 지을 때 예. 농민들이 이 통나무 이만한 거 이제 양쪽에 손잡이 잡아가지고 예. 둘이서 그 집터 조그마한 거 집터 다질 때는 그걸로 다졌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개 나라에서 철도 건설을 그걸로 한다면 이게 참 웃기네요.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로반다지기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뭐 남포고속도로 지금 뭐 평양 남포 여웅 청년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걸 건설할 때도 다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법으로 로반 공사를 하는데 11월 17일 이때에도 그 철길을 해체했는데 네. 이때 자강도 시민들이 보내는 그 지원 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도의 돌격대에 나온 사람들 뭐 양강도에서 맞아, 삼지연 네. 건설에 동원됐다면 그 양강도 사람들은 다 양강도에서 네. 먹을 것 식량을 보장해야 되거든요. 도별로 철도 예. 구간이 맡겨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강도가 네. 이 자기네 이 파견된 돌격대가 지금 다 철수해서 이 항해도 물길공사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추우니까 철수하고 예. 철길 공사 돌격대만 남아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공사인력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호실이랑 지키지 그렇죠. 현장 않으면 지켜야 되니까. 다 도둑질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을 지키는 돌격대원들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1월 17일 때에는 아직 철수 명령이 안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철수 명령이 안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겨울에도 계속 작업을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강도에서 보내는 식량, 네. 그 자강도 돌격대가 먹을 식량하고 또 이 자강도에서 국경경비대를 비롯해서 무슨 군인들도 국경경비대도 일부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그 자강도에서 나간 군인들이 먹을 이 식량까지 실은 그런 차량이 6대인데 이 차량 6대에 그 다 식량하고 지원물자를 실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많이 탔다. 그 지원물자를 호송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 해산부터 이 해산시 하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이 철길이 있는데 이 철길이 좀 이렇게 그 둔덕이 심한 곳입니다. 이 철길을 분리했다가 다시 맞추다가 나니까 그 철길을 제때 맞추지 못해서 열차가 올라가다가 그 탈선됐거든요. 올라가다가 탈선되면서 굴렸는데 열차 바구니 예. 6개나 불었다는 거예요? 예, 6개가 그대로 압록강에 처박혔다는 거죠. 그 압록강에 처박혔는데 이게 지금 겨울이니까 그 먹을 걸 당장 꺼내지도 못하고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못 꺼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뭐 꺼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또 꽁꽁 얼어붙고 해서 그쵸. 이 해산시 숱한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걸 다 그 얼음을 까내고 그 사람들이 시신도 꺼내고 이랬다고 해요. 설상가상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나니까 자강도는 이 먹을 게 없어서
또 여기저기 그 구걸바가지를 끌고 다른 돌격대를 찾아가서 다음 지원 물자가 도착할 때까지 좀 뭐 우리한테 먹을 걸 좀 빌려달라. 돌격대 내에서 구걸질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군인들도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뭐 삼지연 분당에도 찾아가고 뭐 인민위원회도 찾아다니면서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당분간 먹을 걸 좀 보장해 주시오. 뭐 이렇게 비참한 상태라는 거죠. 그 삼지연 조그만 농촌군에 거기서 뭐 나올 게 있어요. 예? 작업자족도 못하는 군인데. 그러니까 삼지연은 뭐 사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원 물자 차가 끊이면 군인들이고 그게 또 지원하는 그 돌격대원들도 돌격대원 그리고 군인 건설자들도 다 굶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차 사고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그 괜한 철길을 자꾸 뜯었다 놨다 하게 만들어서 사고를 내지 않았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올해 북한 군인들이 올해 6월까지 군인 가족들의 배급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난해 가을철에 올해 6월분까지 가족들이 배급을 통째로 준 거예요. 앞당겨서 줬네요? 앞당겨서 줬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다 떨어지니까 7월달에 한 번 줬습니다. 그 7월달에 배급을 주고는 지금까지 군인 가족들 배급이 없습니다. 이민군 군인들 본인들만 주고. 군인 본인만 배급을 주고 가족들은 일체 배급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군관 가족들 말하는 거죠. 군 지휘관 가족들이죠. 장교들 가족들이죠.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 가족들이 배급을 못 주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그냥 병사들에게 나오는 쌀을 그냥 훔쳐서 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네요. 뭐 병사들이 또 자기 장교네 가족 굶어 죽는데 또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개 대대만 해도 대개 대대별로 그리고 국경경비대 같은 건 중대별로 따로 이렇게 막 사갔습니다. 그 한 개 중대에 3개 소대씩 있는데 이 소대장들은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중대장 있고 중대 정치지도원이 있고 그게 사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이 각 중대들의 노무자가 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배급이 없으니까 그 군인들 식량을 떼 먹어야 되는 거죠. 그 국경경비대도 그런 판인데 일반 보병들은 더욱 심하다는 겁니다. 그 군관 가족들, 그 군 지휘관 가족들이 배급을 못 주니까 군 지휘관들은 그것이 필사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식량을 내주는 건 사관장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관장들한테 다 줄을 서거나 아니면 힘 있는 자식들, 야, 너 휴가 보낸다. 휴가 보내는데 가서 어떡하겠냐. 우리 가족들이 사정이 이러니까 너 가서 식량 좀 우리 가족들 한 달 먹을 식량만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휴가를 몰래 보낸다는 그러니까 거죠. 식량모들에는 또 휴가를 보내네요. 제가 높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 병사들은 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좀 넉넉하다거나 그렇죠. 뭐 농장 간부라거나 이런 병사들은 딱 보고서 휴가를 준다는 거죠. 야, 너 한 달 동안 집에 가서 좀 놀지 않을래 해서 놀고 싶습니다. 그럼 올 때 쌀 한 40-50kg 좀 가지고 와. 우리 가족이 지금 배급을 못해서 다 굶고 있어. 이렇게 몰래 불법적인 휴가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합법적인 휴가도 또 있습니다. 이건 북한 인민군 후방총국에서 이 땔감을 보장 못한다는 거죠. 땔감을 보장 못하니까 이 군인들에게 그 힘 있는 군인들을 다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휴가 보내서 이제 석탄도 가져오게 하고. 그러니까 석탄 한 톤이면 한 달 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석탄 한 톤 가격이 지금 중국 인민폐로 200위안입니다. 200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100만 원 정도면 이거 작은 돈 아니죠.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네요. 한국 돈 1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10만 원 정도가 북한에서는 정말 작은 돈이 아니죠. 100달러인데 북한이면 뭐 작은 돈 아니죠. 하늘입니다, 사실. 네. 근데 힘 있는 애들은 이 최고 석 달씩 휴가를 준다. 석 톤을 해결하면 석 달, 한 톤을 해결하면 한 달. 그렇게 휴가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석탄 같은 거, 석탄이고 녹탄이고 한 달 치면 그걸 어떻게 10분 만에 가는 거예요, 부대까지? 그러니까
얘네들 그걸 부대까지 운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만하게 나가면 석탄이 많습니다. 한 톤당 15만 원. 아, 돈으로 싸서 예. 그저 부대 주변에서 돈으로 싸서 이렇게 잡아 그렇죠. 놓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집 그 자식들은 그 석 달 동안 가서 휴가를 받는다거나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을 때 아. 먼저 집에 보낸다는 거죠.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지역 장마당까지 와서 석탄 장사꾼들한테 돈 그 돈을 넘기면서 자, 이 석탄을 실어다 놓아. 예, 어디까지 실어다 놓으라 하면 그 사람들이 딱 실어다 놓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석탄을 석탄 석톤을 가져다 놨습니다. 나 휴가 3개월 갑니다 하고 확 난다는 거죠. 야, 그럴 바엔 그 인민군대 각 해산시켜서 절반 3분의 2 해산시켜서 나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부모들도 돌보고 자기 밥벌이 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 큰 일이 나죠. 이 네, 맞아요. 북한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군대 생활을 시키는 게 사실 말이 조국을 지킨다지 북한 군인들은요 그냥 돈 내는 그 무임금 노동자가 아닙니까? 집을 짓는데 다 동원되고 농사일하는데 사시상철 다 동원되고 그러면서도 뭐 월급 하나도 받는 게 없고 그저 대충 먹이기만 하면 일은 뭐 꼴에 없는 소처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군인들을 이렇게 잡아 넣어야 이 마약이나 이런 데 덜한다. 그 북한 사회에 워낙 이 마약, 이런 불법 도박 이런 게 막 엄청나게 퍼져 있는데 이 젊은 애들 다 이 사회에 풀어나가라. 그리고 이 젊은 애들 다 사회에 풀려나면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북한이 일부러 무조건 젊은이들은 다 군대에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예. 반체제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예. 군대에다가 집단적으로 묶어놓고서 예. 계속 힘든 건설판에 또 농장에 그저 계속 내보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먹이지도 않고. 네. 이게 어떤가 하면 군 지휘관들한테 식량을 못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인민군 보위부가 있습니다. 네. 인민군 보위부는 내년도 12월 달까지 내년 12월까지 가족들 전원의 식량을 다 순수 쌀로 공급했습니다. 입살로. 예, 쌀이라면 이 그렇죠. 북한에서는 입쌀이라고 하죠. 근데 그 웬만한 그 군 지휘관 가족들도 배급을 받는 게 70% 이상 다 강냉이로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군 보위부만은 그것도 딱 쌀로 그 12개월분 뭐 앞당겨서 다 준 거죠. 1년에 7 앞당겨 맞아. 예, 그러니까 자기네 사법, 자기네 제도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뭐 군관들, 보병들 같은 건 뭐 지금 기계화 부대 뭐 이런 데도 다 형편이 똑같다고 해요. 군 지휘관들이 배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지금 북한의 인민군 내에서 정신 상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냥 군대라는 게 그저 나가면 일하는 집단이니까 군대가 아니라 건설대라고 하죠. 뭐 다른 데 신경이 쓸 새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에. 예. 군대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직업에 다 갑니다. 그렇겠죠. 지금 12월 달이 지금 북한이 초모 사업을 그렇죠. 탄생하는 예, 초모 때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첫 군 입대가 있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2차로 군인 복무가 있고, 그 다음에 3차로 이 북한의 초모 사업이라고 하죠. 이건 군 입대 사업을 초모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3월 달에 6월 달에 마지막으로 3차까지 이렇게 군 입대가 있습니다. 그래, 내년 2월에 군대를 나가야 할 이 신입병사들은 지금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뽑는다는 거죠. 근데 북한 젊은 애들이 이제 다 군대를 기피한다는 겁니다. 뭐 어차피 힘없는 자식들은 네가 농촌 출신이다 하면 군사복무를 마쳐도 그냥 농촌에 다시 귀가시키고, 강산 출신들은 강산에 그쵸. 도로 귀가시킵니다. 그럴 바에야 뭐 군대를 안 가면 나갔다 손해밖에 예. 버는 거 없어요. 군대 나가면. 예, 뭐 이득 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기피할 방법이 있나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 손가락을 자르는 정도는 아니겠죠.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할 때 간장이나 된장을 엄청 먹는 거, 그래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거, 그다음에 시력이 안 보인다고 기피하는 거, 그건 좀 청각 장애 뭐 이런 걸로 각종 구실을 대는데 이젠 그렇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제 인민군대는요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 시력 뭐 이런 거 다 키 뭐 이런 거 안 본다는 겁니다. 합격 기준을 낮춘 거예요? 낮춘 겁니다. 그거 뭐 그리고 혈압이 높다. 그것도 혈압 높아도 돼. 다 뽑는데 무엇만 딱 그저 철저하게 막는가? 결핵만 딱 막는다고 합니다. 전염병 하나 막는. 예, 그만큼 북한에 결핵 환자들이 많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 전염성 결핵이 군사복무를 하면 군인들한테 확 퍼지면 그렇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제3예방원이라고 이게 결핵예방원입니다. 이 3예방원에서 철저하게 다 결핵검사만 시킨다고 합니다. 이 결핵만 없으면 무조건 다 군대를 보낸다는 거죠. 팔다부터 있고 다리발부터 있으면 그러면 보낸다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제 뭐 신체 검사를 하는 게 따로 필요 없네요. 예. 결핵 검사만 하면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눈도 뭐 진짜 이 앞을 가려보고 사람을 볼 상태면 웬만하면 뭐 시력 검사라는 게 필요 없다. 나가서 일만 하면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일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 다 군대를 보낸다. 그러니까 뭐 총쏘러 보내는 게 아니라 군사훈련을 받으러 보내는 게 아니라 일하고 농사를 짓고 건설을 하려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민군대 군대 기피하는 게 아니라 모조리 마당비를 쓸어서 보내네요, 막. 다 쓸어서 보내죠. 그리고 웬만히 잘 사는 집들은 여자들도 다 군대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도 이제 인민반장까지도 다 군 제대군인들을 시키니까 군사복무를 안 하면 여성들도 전혀 아무런 발전도 없다는 거죠. 간부 발탁의 한계 조건으로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군에 올해 군에 입대하는 이 신체 검사를 받는 이 가족들은 힘 있는 가족들은 계속 서로 이 군사동원부하고 군사동원부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계속 서로 연결을 가지고 이번에 어느 부대다. 이번에 뭐 그 제일 북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평양방어사령부입니다. 호위사령부 내에 평양방어사령부가 있는데 그렇죠. 호위사령부는 좀 보내기 껄끄러워합니다. 그건 뭐 서로 편지도 못하고 일체 뭐 10년 동안 복무를 해도 편지 한 장 못 쓰지 않습니까? 전화 한 통도 못하고 그러니까 호위총국은 좀 보내기 껄끄럽고 호위사령부는 평양시 방어사령부는 그나마 호위총국에 속해 있어도 좀 괜찮으니까 평양시 방어사령부를 엄청 선호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선호하는 게 이게 민경이라고 이게 휴전선 일대입니다. 이 휴전선 일대는 좀 이게 대우가 좋으니까 식량 공급이 그렇죠. 그나마 괜찮으니까 거기에 보내는 게 그저 우선이고 그 외에 힘없는 가족들은 그저 보내라는데 그저 그냥 마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자들도 많이 이제 이때 시키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군병력이 모자라서 이제 여자들 워낙은 6대4였던 그렇죠. 걸 여자들 너무 많다 해서 지금 7대3의 비율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군 100만 명이 현재 북한군이 한 111만 명 이렇게 되는데 109만부터 11만 명입니다. 여기서 한 33만 명 정도가 여성군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만큼 여성군인들을 많이 늘여놨죠. 근데 여성군인들 들어가야 되면 그 공급해 주는 부담이 많잖아요, 국가적으로. 네. 그런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채워야 하니까. 예, 북한은 이젠 인민군 군인들이 후방 사업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량만 공급해 준다. 식량만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름철 한번 겨울철 한번 이렇게 군복을 이렇게 내주는 거. 이걸 내놓고는 공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앞으로는 이제 군복이나 신발까지도 부모들이 부담하는 제도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번에 국경경비대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웬만한 하전사들은요 다 제일 먼저 국경경비대는 국경을 지키는 부대니까 일선에서 다 보인다고 중국 사람들도 다 본다고 중국이 빨리 보내다 보잖아요. 제일 먼저 군복을 공급했는데 이 병사들이 군복을 다 벗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 개인들이 만든 동복을 다 입는다는 겁니다. 이 개인들이 만든 동복이 장마당에서 5만원, 6만원을 하는데 집에서 돈을 보내라고 해서 겨울 동복을 사입겠다고. 국방색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예, 개인들이 다 군복을 모조로 만듭니다. 만들면 잘 만들겠죠. 이 개인들이 만든 동복을 왜 사입냐?
개인들이 만든 동복이 더 따뜻하다는 겁니다. 좋은 섬유 그거 예. 가볍게 하고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 군대 동복은요, 이 옛날 낡은 낡은 거, 섬, 예, 섬, 시커먼 거, 예, 무거운 거, 파손. 그걸 자꾸 재생하다 아, 그쵸. 나니까 우리가 이 오리털 동복을 그냥 세탁기에 돌리면 오리털이 한 곳에 몰키는 것처럼 이 군복이 이렇게 다 그쵸. 털이 한 곳에 네. 몰켜서 추위를 전혀 막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달라 해서 다 그 군복을 다 버린다는 거죠. 군복을 다 버리고 개인들한테서 사서 입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12월 달 들어서 최근에 군복 검열을 했는데 한개 중대를 쭉 검열하니까 정말 힘없는 가정의 자식들, 국경경비대는 되게 힘있는 집 자식들이 들어옵니다. 아, 국경경비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식량 공급도 낮고 그렇죠. 뭐 제일 공급을 잘해주는 단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다 힘 있는 자식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반 보병보다 이렇게 이 군복을 장마당에서 사입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한 개 중대를 모아놓으니까 여섯 명의 대원들은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그냥 그 솜동복을 국가에서 준 예, 거 그대로 있고. 예, 인민군 후방총국에서 준 솜동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장마당에서 사 입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이 개인들이 만든 동복은 이게 그냥 테트론천입니다. 면천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에 솜도요, 그냥 나이론 솜이라는 거죠. 북한의 이 군복은 다 면으로 되어 그치. 있습니다. 전쟁 때 이게 불이 그쵸. 붙으면, 예, 군복에 불이 붙으면 나일론이나 이런 건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그럼 면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군복을 입어라. 그럼 막 개꾸이 뭐 대대 정치 지도원들이 나와서 이 개인들한테서 부모들한테서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개인 장사꾼들한테서 사입은 그 5만 원짜리 동복을 그걸 막 칼로 다 막 찢어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 그 동복 탄 걸 가져다 입어. 그러면 병사들은 진짜 이게 엄청 춥다는 거죠. 추운데도 무조건 뭐 내일 중으로 가져다 입어 하니까 병사들도 그걸 버리지는 못하니까 다음에 바쳐야 되니까 그 어디 개짝에 걷어놨던 걸 넣었던 걸 다시 다 꺼내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 병사들에겐 그런 혜택마저도 없다는 겁니다. 그 일반 병사들은 사실 가정에서 돈을 보내기도 무척 힘이 들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군인들은 이젠 뭐 일체 후방물자, 그리고 한 끼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사서 먹습니다. 한 끼는 그 군대에서 주는 아침, 점심, 저녁은 다 먹는데 그래도 한 끼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됩니다. 왜 말이야? 개인 장사꾼들한테서. 왜냐하면 그 까마귀 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까마귀가 날개짓만 해도 다 날아가는 밥이라고. 군대에서 주는 밥이. 네. 그리고 이자처럼 군 지휘관 가족들한테 배급을 못 주니까 군 지휘관들이 그 병사들이 먹을 쌀을 다 뽑아가고. 예, 훔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밤양이라게 북한에서 까마귀 밥이라고도 하고 폭탄밥이라고 합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 밥그릇이 그렇게 훌렁하다고. 예. 그래서 그런 폭탄밥을 먹으면 그게 다 반찬이란 것도 정말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렇죠. 무염장에 예. 또 지금 몇 조가리밖에 예. 없잖아요. 그리고 그 국거리도 없는 거 그냥 소금국을 끓여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영양실조에 온다는 거죠. 기름 한 방울이 예. 필요하겠어요. 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 달마다 그 돈 없는 집들에서도 최소한 북한 돈으로 1만 원, 네, 1만 원씩은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1만 원을 보내면 이 병사들은 그걸 가지고 한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사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결론은 군대를 유지시키는 걸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이 돈도 어떻게 보내냐 하면 이쪽에 그 북한에서 이 돈대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젠 한정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한전을 하는 사람들, 장마당에 가면 불법 한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면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북한 군 병사들이 돈을 대신 대주는 그걸 합니다. 아. 지금은 휴대전화가 발전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은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성금을 있는 거죠. 은행으로 안 하고 그렇게 하네. 예. 야, 너 거기다 얼마 남겨주라. 그러면 내가 예. 얼마 보낸다. 소리를 그러면서. 예. 아. 그러니까 이 한전하는 장사꾼들은 다 연관되어 연결이 돼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은행이 해야 예. 될 걸 지금 개인들이 전화로 가지고 다. 예. 그러니까 아. 지금 항해도 뭐 송림시 장마당에 있는 한정꾼하고 이 함경북도 해령시에 있는 장마당의 한정꾼이 지금 전화를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야, 아무개가 지금 나한테 찾아왔는데 집 주소 이게 뭐라고 한다. 너 내일 점심에 그 부모들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나하고 맞전화를 하자 하면 그 점심에 그 병사가 나온다는 거죠. 내일 점심에 나오나 하면 딱 나와서 부모하고 맞전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 부모가 그쪽에서 자 북한 돈 1만 원을 줬다 하면은 이쪽 상대편은 자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000원을 정확히 줬지 하면 줬다 하면 그 1,000원에서 10%를 뗀다는 수수료 거죠. 떼놓고. 예, 수수료를 떼고 9,000원을 그 병사한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뭐 나가서 먹는다는 게 뭐 좋은 걸 먹는다는 게 아닙니다. 시장 바닥에 앉아서 예. 국수 한 사발 뭐 밥 한 사발 그런 거나 싸먹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국수 한 그릇, 밥 한 그릇 먹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중산층에 속하는 가정들이고 이런 가정 그런 정도로 사 먹자면 적어도 북한 돈 3만 원 정도는 보내야 된다는 거죠. 제일 하층 음식이 뭐가 있어요 장마당에서 지금? 그 제일 하층 음식이고 병사들이 영양실조에 안 걸릴 수 있는 음식은 두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새 이 콩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이게 그저 4,000원 거의 올랐는데 이 중국의 콩값이 올라가면서 이 메주콩이 중국에 엄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메주콩을 외화벌이 기관들이 몰래 넘깁니다. 국가에서는 식량을 절대로 못 넘기게 합니다. 그런데 외화벌이 기관들이 그 메주콩을 몰래 띄워서 중국에 넘기고 자기네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반 서민들은 이제 밀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중국이 엄청나게 북한을 후원했습니다. 특히 이 탈북자들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북한하고 이거 중국도 엄청 이게 골칫거리가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이게 인권 그렇죠. 문제로 해서 그래서 중국 당국이 북한의 국경 경비대에 엄청 지원을 했습니다. 이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야시경 따줬어요? 이 카메라 카메라를 다 줬죠. 열성 카메라 다 줬어요? CCTV죠. 네. 아주 고화질의 CCTV를 국경 전반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중국이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각 대대장실 그다음에 이 중대장실에서 그 밤에 그 화면을 전부 다 본다는 거죠. 직접 병사들이 군무를 제대로 서는지 그 CCTV 화면을 보고 그다음에 이 밀수를 하는 곳이 없는지 뭐 개인 밀수꾼들이 없는지 CCTV를 다 본다는 거죠. 한 구간에 석 대씩 설치됐다니까 그 석 대면 2km 구간에 석 대씩 설치되어 있답니다. 석 대씩 설치되어 있으면 다 본다는 거죠. 이제 너 병사들도 나쁜 짓도 못하겠네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밀수란 건 지금 엄두도 못 낸다. 그런데도 매주공 값이 오르는 건 무역기관들은 밀수가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허용된 밀수를 할 때 그 매주권 같은 걸 몰래 끼워서 중국에 넘긴다는 거죠. 중국이 매주권 값이 오히려 북한보다 더 비싸니까. 아니 북한에서 오히려 중국으로 콩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중국에서 콩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너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식량 가격도 사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중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 생활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싸질 수밖에 예. 없는데 콩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넘어갑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메주콩을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몰래 밀수로 넘기다가 나니까 이건 국가 밀수가 아니고 순 개인 그렇겠죠. 돈벌입니다. 네. 이 무역기관 간부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권력을 등에 진 예. 놈들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두부값이 메주콩 값이 엄청 뛰고 이게 3,900 얼마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북한 돈으로 4,000원 거의 그저 쌀 가격이나 대등하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작년까지 500원이면 두부 한 모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냥 1,000원으로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 병사들이 한 달에 1만 원씩 보내는 거, 그 부모들이 정말 등골이 빠지게 그 돈을 벌어서 정말 그 1만 원 보낸다는 게 가난한 집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병사들이 받는 몫은 9,000원입니다. 그 9,000원을 가지고 저녁 한 끼나 점심 한 끼 나가서 사 먹는 게 두부 한 모입니다.
두부 한 모를 딱 싸먹는다는 거죠. 그럼 두부 장사꾼들은 거기에 파를 썰어 놓은 간장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군인들 같은 경우면 그걸 또 화로에다 덮여서 그 간장에 찍어서 먹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게 500원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1,000원으로 뛰었다는 거꾸로 거죠. 뛰었네요. 예. 그래서 진짜 힘없는 집 자식들 하루에 한 끼 나가서 두부 한 모씩 먹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이제 거꾸로 뛰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무슨 수법이 나오는가? 장마당 장사꾼들이 군인들이 두부 한 모도 싸먹기 막 버겁다는 겁니다. 네. 그걸 이제 뻔히 아니까 두부를 쪼개서 판다는 거죠. 아, 한 번씩 팔던 걸 반 번씩 예, 반 모씩 쪼개서. 그러지 않으면 군인 두 명, 팔리지 않으니까. 군인 2명이 나가서 이 1,000원을 각각 500원씩 내고 두부 한 모를 싸서 절반씩 나눠 먹는다는 거죠. 야, 그래서 조선인 민군대 예. 참 부끄럽네요. 이젠 아이고. 애초에 두부 장사꾼들이 군인들이 딱 나오면 절반짜리 사겠습니까? 통거 사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 힘없는 자식들은 그냥 절반짜리 먹겠다 하면 두부 절반 딱 갈라서 덮여서 이렇게 간장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걸 먹고 왜냐하면 그걸 먹지 않으면 군인들이 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렇죠.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북한 실태가 이런데도 무슨 대한민국의 젊은 아새끼들이 백주칭성위원회를 만들고 개지랄을 하고 젊은이들 칭송하는데 큰 북한에 가서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눈깔이 뒤집히겠는데 참 미치겠네요 이거. 네. 뭐 북한에 가족을 둔 이 사람 탈북자로서 우리 가족 친척들 조카들도 다 지금 군대 나가서 그렇게 썩어지고 있겠는데 참 이건 미치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미칠 지경이죠. 그 가난한 북한 병사들, 그 가난한 집들에서 온 병사들 얼마나 고생이 그렇죠. 심한지, 진짜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군 지휘관들도요 힘 있는 집 자식들만 다 돌본다는 거죠. 빨아먹을 자식들만 돌보지 네. 힘없는 집 자식들 뭐 빨아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천대만 하고 그 돌봐주겠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이젠 군대도 힘없는 집 자식들은 그 군대에 나갈 때 초모 사업이라고 하죠. 네. 그 80년대까지는 군대에 나갈 때 다 통일전사로 되어서 돌아오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0년대에는 다 군대에 나갈 때 영양실조에 걸리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래서 군대에 나간다 하면 영양실조에 걸리지 말라 통일전사가 돼서 돌아오라 이런 말이 다 없다는 거죠. 그저 그냥 살아서만 오라 그죠? 예, 살아서 돌아오라 이게 눈물 나는 허소네요 정말. 그래서 북한이 지난해에도 청진시, 해산시 이 각 도에 모여서 이 신입 병사들, 이 군복무를 하는 병사들 한꺼번에 인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체 다 이렇게 인민반 회의를 열고 이 초모에 나서는 학생들,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도 살아서 돌아오라 이런 말 일체 못한다, 영양실조에 걸린 이런 말 하는 거 다 잡아서. 그걸 또 정치적인 색채로 보네요. 예, 이런 말을 하는 걸 다 잡아서 처벌하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열차가 떠난다 하니까 숱한 사람들 다 나와서 자식들 바랄 때 그때까지는 그냥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야 군대 생활 잘해라 하는데 정작 열차가 딱 떠나는 순간이니까 있던 사람들 다 살아서 돌아오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사지도 간다는 거 사지 죽을 한둘도 아니고 다 같이 소리치는데 누구를 잡아서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군대 복무는 지금 변한 게 없죠. 낮잖아요. 10년. 예, 지금 10년입니다. 10년이죠. 남자는? 예. 군대 여자들은 지금 몇 년 돼 있어요? 여자들은 5년입니다. 5년. 네. 그러니까 여자들 7년이죠. 7년이죠. 예, 그래 25살이면 그저 제대되는 거죠. 18살에 나갔다가. 예, 18살에 나갔다 25살에 제대되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거 실시간 방송을 한다는데 제 컴퓨터로는 댓글이 안 나오네요 지금. 예.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한담삼아 북한군이 지금 겪고 있는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기자님을 통해서. 이 소식은 옛날에 들어온 소식이 아니라 엊그제 전화를 통해서 금방 들어온 실소식입니다. 실시간의 소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겁니다.
특수전병력하고 미사일만 있으면 된다. 그렇죠. 예, 핵하고 미사일, 그다음 특수전병력만 있으면 된다. 그 나머지 군인들은 그냥 사회에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래서 노동력이지. 그죠? 사회 불만 세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회에 방치되면 월급을 주어서 다 어느 일을 시키고 그렇죠. 월급을 줘야 일자리 되고. 줘야 되니까. 예, 이게 엄청 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군대라는 집단에 묶어서 공짜 노력으로 그냥 써먹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 북한의 실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이래도 북한을 빨아야 되겠는가, 북한을 주황해야 되겠는가, 이래도 이 한반도에 정말 북한을 믿고서 평화 통일을 부르짖어야 하겠는가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판단에 맡기는 바입니다. 저 오늘 정 기자님을 통해서 참 좋은 소식, 슬픈 소식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또 좋아하겠습니다.